부총리님,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 경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어려움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우려가 되고요.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또 글로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1사분기뿐만 아니라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상경제 시국인데요. 서민 경제는 파탄에 가깝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0%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0% 성장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일각에서 한두 기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이제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한 0.2% 정도, 0.2%포인트 정도 낮아지지 않겠냐는 것이 대개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아주 일각에서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마는 저는 이런 정도가 현재까지는 전망의 대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2.3%에서 2.0%로 0.3%포인트를 낮춘 사례는 있습니다. WHO에서는 팬데믹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최악의 경우까지도 예측을 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0%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석이라고 한다면 수출과 내수의 위축에 따른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GDP의 1.800조 거기에 1.1%인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추경 규모라기보다는 정부가 지난 1월 말부터 해왔던 정책을 저희가 1, 2단계로 크게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책이 저희가 금액적으로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던 패키지 대책이 16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20조 원 정도의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추경이 저는 10조 원 이상 규모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까지 합해진다면 저는 30조 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번 기회에 황교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경을 최대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요. 이재용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한 기본소득 50만 원. 이 또한 황교안 대표께서도 긍정적 반응을 하셨는데요.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런 건 아니어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라도 현금 지급 등을 고려한 추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저희가 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소비가 워낙 어려워지고 또 취약계층의 그러한 소비 여력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도의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에서도 강력한 목소리로 현금 지급성이 필요하다. 대출 받고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가 보강해서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사태가 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부처님께서도 마스크를 서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건 잘 아실 테고요. 현장에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 때 또 약국에 갔다 왔습니다. 100m 이상 줄 선 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해결 방안이 뭐죠? 의원님, 마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를 만들어내고요. 사실 신천지 사태 이후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해서 사실 5천만 인구가 하나씩 쓴다 해도 5천만 매가 필요하고요. 경제활동 인구 한 분 한 분이 필요해도 3천만 매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생산량을 가능한 한 10만 장, 20만 장으로 더 찍어내기 위한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확보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생산된 마스크가 좀 적절한 곳에 잘 국민들 손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 공급이 답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우리가 무상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공급을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 1인당 한 매씩 제공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매 정도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불만이 많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매 정도가,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국민들 손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좀 방에 계신다든가 혹시 이렇게 소요가 아무래도 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아주시는가 해서 이 1000만 장이라고 하는 마스크 생산량이 적재적소에 잘 공급되도록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희에게 좀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부총리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보건데 무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의약계라든가 이런 데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데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루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한테 3월 며칠 날부터는 60세 이상, 3월 며칠 날부터는 50세 이상, 3월 그 다음 날은 40세 이상 전 국민,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상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 공급을 하면서 일주일에 2개 정도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한테는 2개만 되니까 2개만 일주일에 공급하겠다. 당신한테는 하나만 공급할 테니 이거 가지고 아껴 써라. 대신 그 정책의 효과는 뭐냐면 줄을 서지 않고 언제든지 가면은 내가 최소한 하나는 구할 수 있겠구나. 2주간 거 3개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되니까 거기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면 줄 서는 수고 덜지만은 아까 아주 꼭 필요한 분야 배분을 빼면은 정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매 정도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과연 일주일에 한 매 정도 그렇게 주는 것이 과연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국민들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제가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봤고 의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같이 줄 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매를 내가 가면은 구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불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요, 약국에 갔을 때 DU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이미 개개인이 다 신원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당 2매면 2매, 3매면 3매만 딱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는 2, 3일 이내면은 한 3일 정도면은 그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